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되기 미주빈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월요일까지 3일 연속 하락했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까지 하락했고, 특히 월요일은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도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일본 니케이 지수가 월요일 날 12.4%까지 폭락하면서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에 가장 큰 폭락세였다고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발표했던 제조업 PMI와 실업률이 4.3% 나오면서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감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장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월요일장에 어떤 심정이었냐면, 여러분 영화 아저씨 보셨죠? 여기서 맨 마지막 장면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원빈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직 한 발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심정이었냐면 원빈 같은 심정이 아니라 여기 차 안에 있는 김희원 배우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 날 밤 11시에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 발표가 안 좋게 나왔고, 만약에 이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까지 안 좋게 나오면 정말 증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월요일 날 가뜩이나 한국 증시도 많이 하락했고 일본 증시도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장 전에 거의 5% 넘게 하락하는 분위기여서 얘까지 안 좋게 나오면 정말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연명할 수 있었던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젯밤 11시에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51.4가 나왔는데, 쉽게 말해서 50을 기준으로 해서 50보다 크면 경기가 괜찮다라고 보면 되고, 50보다 안 좋으면 안 좋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확장 국면이냐 수축 국면이냐, 이렇게 50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지난주 제조업 같은 경우는 시장이 예상보다 많이 안 좋았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시장의 예상과 부합한 상태가 나왔고 전월 대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부 내용을 잠깐 보고 넘어가면, 고용지수가 지난달 46.1에서 이번 달, 그러니까 7월 달이죠, 51.1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실업률이 높게 나와서 이제 고용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경기 침체까지 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 고용 지수가 괜찮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규 주문 지수도 지난달 47.3에서 이번 달 52.4로 수축 국면에서 확장 국면이었다. 그 다음에 사업활동 생산 지수도 49.6에서 54.5로 위축에서 확장 국면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단 안심했습니다. 자, 이 ISM 서비스 PMI가 나오기 전에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다가 그나마 좀 상승한 게 어제 정도의 하락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화요일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시장이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 월가에서는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3일 연속 하락했을 경우에 화요일에 턴어라운드 튜스데이가 발생한다, 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지난주 목요일에 나스닥 기준 2% 넘게 빠졌죠. 금요일도 2.43% 빠졌고 월요일에 3.43%, 이렇게 3일 연속해서 2% 이상 하락한 겁니다. S&P 500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3일 연속으로 하락했을 때, 목, 금, 월 이렇게 하락했을 때 화요일에 상승할 확률이 57%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반보다 좀 높은 확률로 상승했다라고 하고, 특히 S&P 500 지수 기준으로 사흘 동안 1% 이상 하락 후 나타나는 이 슈퍼 턴어라운드 튜스데이, 이때는 평균 수익률이 0.63%로 더 높았다는 거죠. 자, 참고로 S&P 500 같은 경우도 1% 이상 하락했습니다. 3일 연속.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화요일장에서 과연 이 과거 역사적인 통계대로 다시 상승할 수 있을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급한 불은 끈 것 같죠. ISM 서비스 PMI가 나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급한 불은 끈 것 같고, 오늘 장에서는 좀 시원하게 한번 상승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가 의견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JP모건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기술주 로테이션이 대부분 완료되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면 시장에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전술적 기회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당장 매수 타이밍이다가 아니라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정도 더 떨어질 수 있지만 며칠 안에
단기 바닥일 것이다 라는 의견을 JP모건에서는 냈고, 반면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RBC 캐피털 마켓에서는 아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최근 몇 년 동안에 8월에서 10월 주식시장이 좀 부진했다. 계절적으로 부진했다. 그리고 지금 투자 심리가 너무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올해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이 있었던 해에 가을에는 하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들어갈 때가 아니다. 이제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가 과연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늘어나면서 일단 엔캐리 트레이드 현상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 현금 보유량을 늘리자라는 분위기가 좀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복잡할 때일수록 예상될 수 있는 변수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생각해 보는 편인데요. 사실 이 경기 지표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게 그거 같고 항상 보면 헷갈리는데 잘 외워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뭐 PPI, PMI, 뭐 CPI, PCE 이런 것도 되게 복잡해 보이고 잘 안 외워지는데, 이렇게 네 가지 큰 변수, 네 가지 큰 카테고리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좀 더 이해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가 경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모든 경기 지표들은 거래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경기 지표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변수를 생각한다면 정부, 중앙은행, 그 다음에 생산 관련, 그 다음에 소비 관련, 이렇게 큰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고, 이 네 가지 카테고리 안에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죠. 예를 들면 정부 같은 경우는 세금을 징수하고 예산을 집행한다거나, 또는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화폐를 발행하거나 줄이고, 또는 금리를 늘리거나 줄이는 등의 조절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생산 관점과 소비 관점에서 보면 판매자가 있고 구매자가 있고 다 같은 말인데, 공급이 있으면 수요가 있고 생산이 있으면 소비가 있죠. 그리고 돈의 관점에서 보면 돈을 공급해 주는 곳은 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은 대출을 해줌으로 인해서 돈을 공급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음으로 인해서 부채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는 대출과 부채라는 변수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각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경기 지표들, 주요 경기 지표들을 정리해 놨는데, 자, 예를 들면 이 정부라는 카테고리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경기 지표들이 국채 발행 또는 국채 금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차, 왜냐하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니까. 그 다음에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연준 자산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긴축을 하고 있는지,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M2 통화량,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중앙은행 관점에서 판단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생산 측면에서는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구매 관리자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다 생산 관련 지표들이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국내 총생산이죠. GDP. GDP도 그 나라에서 생산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에 대한 지표잖아요. 그래서 생산 관련 지표가 있고요. 소비 관련 지표는 CPI, PCE, 개인 소비 지출 지수죠. 연준이 많이 참고하는 지수. 그 다음에 실업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아지면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낮아야 소비가 활성화돼서 이런 생산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들도 생산을 더 많이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지난주에는 이 제조업 PMI가 안 좋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소비 쪽에 실업률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생산도 위축되고 소비도 위축되니까 결국은 경기 침체로 가는 게 아니냐. 경기 침체라는 의미는 GDP가 하락하는 게 되겠죠. 제가 여기서도 정리해 놨지만요. 이 경제의 두 가지 원동력이 생산과 소비인데, 이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면 당연히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해고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면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고 실업률이 올라가면 당연히 기업의 실적이 저조해지면서 결국은 GDP 성장도 낮아질 텐데, 지금 현재 2분기 S&P 500 기업들의 실적 결과를 보면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아직까진.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일부 경기 지표들이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해서 경기 침체를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어요, 또. 그래서 기업의 실적이 결국은 저조해져야 경기 침체까지의 방정식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건데, 아직까지는 이런 많은 변수들 중에서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있는 단서가
두세 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많은 변수를 봐야 된다. 이렇게 시장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도 좀 복잡한 경기지표 같은 것들은 제가 이렇게 정리한 대로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매번 헷갈렸는데 이렇게 생산, 소비, 정부, 중앙은행 이런 관점에서 공부해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화요일장에서 제발 시장이 크게 좀 기분 좋게 상승해 주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3일 연속 시장이 많이 하락했지만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도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또 저점 매수의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까 또 항상 위기는 기회 뒤에 오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또 같이 공부하면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 경제적 자유 달성을 위해서 저와 함께 공부하고 발전해 나가고 싶은 분들은 제가 새로 시작한 멤버십 회원으로 한번 참여해보세요. 하루 1,100원의 투자로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면 외롭지만 함께하면 든든합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